자, 2025년 1월 13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9시 2분이 경과가 되면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나오고 그 종목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택은 가끔 보면 한 대여섯 종목 되고 그 중에 한 50%는 큰 수익을 보고 그 중에 50%는 큰 수익을 보지 못하고, 그 중에 이 50% 중에 그 50%는 손실을 보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아침에 종목이 워트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나왔고, 보면 워트 나오거든요. 워트는 5.3%대부터 슈팅이 시작이 됐는데 크로스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신호도 나오고 세븐 신호도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슈팅 신호가 나왔어요. 여기도 상승 신호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좋은데 시가가 슈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매수 잔량 비율도, 엑스레이 잔량 비율도 매도가 상당히 적고, 이런 부분은 상승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빌옵틱스는 여기 보면 DMI 마이너스 선이 여기 있고 크로스를 하려고 하기는 해요. 자,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사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흥하해운 같은 종목 한번 스톱 시켜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흥하해운이 지금 왜 좋냐? 아침장에 화살표 두 개 뜨고 세븐 신호 뜨고 크로스 신호 뜨고 이미 분홍색 ADX선, RSI선 이것이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수하고 매도의 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에 오늘은 흥하해운으로 낙점을 했고 매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필롭틱스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RSI선이 위로 꼰질꼰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사볼만 해요. 요런 거를 보고 차라리 필옵틱스를 사도 괜찮습니다. 매수 잔량 비율도 괜찮고, 필옵틱스를 사도 상당히 괜찮다. 0.8 흥하해운 세븐 신호의 RXI선이 밑으로 꼰질르고 있는데, 이미 세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여기 박스권 안에 피보나치 수열 0.382선하고 618선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1780원에 전량 다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1780원대가 여기입니다. 딱 382선 사이하고 618선 사이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수가 되었고 나머지 잔량 더 1780원에 이제 1780원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합니다. 자, 보면 주식이 이렇게 세븐 신호 나왔던 주식은 한번 슈팅을 하고 박스권 구간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매도의 엑스레이 잔량 분석을 보면 뭐 이쪽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이 물량을 봐도 상당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팅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을 하죠. 자, 슈팅을 합니다. 슈팅을 할 때는 특이점이 있다면 엑스레이 잔량 분석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매도 물량이 이렇게 12,000주, 5,000주, 7,000주, 2,000주 뭐 이런 식으로 12,000주, 전반적으로 여기도 12,000주 뭐 이런 식으로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지를 시켜놓고 볼게요. 종목이 슈팅을 하려면 매도가 커야 되고 매수는 좀 작아야 되며, 매도의 물량 중에 엑스레이 잔량 분석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물량이 한두 개씩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슈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아까는 여기에 세븐 신호가 있었죠. 세븐 신호가 이렇게
이렇게 세븐 신호가 있었습니다. 자, 세븐 신호가 있었고, 요런 종목들은 요 박스권 안에, 피보나치 수열의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V자 반등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가지 않아도, 그리고 ADX선하고 RSI 선 14, RSI 120선하고 DMI 120선이 크로스를 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RXI 선하고 DMI 선으로 봤을 때 양봉 RSI 선이 위에 있으면 상당히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단 RSI 선이 꺾일 때, 이렇게 올라가다 꺾일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꺾일 때는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슈팅할 때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한번 보면, 자, 흥하해운을 보면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지금 슈팅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븐 신호가 있으면서, 자, 이렇게 여기 있게 세븐 신호가 있죠. 세븐 신호가 있으면서 주식이 정확히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파란 것이 0.618선, 빨간 것이 0.382선이죠. 피보나치 수열. 네, 0.382와 0.618선 사이에 주식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제 알아서 수익권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욕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필옵틱스 필옵틱스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필옵틱스 한번 쭉 볼게요. 여기 필옵틱스 이 신호 뜨고 꿈틀꿈틀했죠. 여기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0.18 상승했을 때, 여기는 4%대 상승이죠. 자, 필옵틱스를 샀어도 괜찮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필옵틱스. 자, 흥하해운 같이 세븐 신호 나오고 눌림 구간에 618과 382선 박스권 안에 주식이 들어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필옵틱스처럼 이렇게, 필옵틱스 보이죠? 필옵틱스 보니까 RSI 선이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DMI 선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쯤에 크로스가 나올 거를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일봉상 RSI 선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DMI 선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미리 사전에 이 신호가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꺾였죠. DMI 선이 꺾였습니다. 밑으로. RSI 선이 V자로 위로 꺾였습니다. 그럼 두 선이 요렇게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0분, 1분, 2분, 3분, 4분쯤부터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번 보면, 자, 0분, 1분, 2분, 3분, 4분, 여기서부터 슈팅을 했네요. 자, 3분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슈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미리 신호가 있었다는 얘기죠. DX선하고 RX선이 크로스하는 부분이 충분히 신호가 있었다. 미리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100% 매매의 법칙은 아니지만 한번 참조를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검색기는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뭘 넣었냐면, 자, 보면 끝에 등락률, 기간 내 등락률을 10봉 이내에, 영봉전 10봉 이내에 저가 대비 고가가 25% 이상 1위 이상이 있는 종목을 나트로 했습니다.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여기 느낌표 이렇게 하면 10봉 이내에 저가 대비 고가로 고점에 한번 슈팅을 했던 종목,
10봉 이내에 있는 거는 뺀 거예요. 왜 이걸 뺐냐면 조금 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흔들어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따따따따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현대힘스하고 이엔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현대힘스 한번 볼게요. 현대힘스를 보면 한번 좀 줄여보면 한번 줄여볼게요. 현대힘스를 한번 줄여보면 자 이렇게 최근에 10봉 전에 어제 급등했었죠. 현대힘스 최근에 10봉 이내에 급등한 것이 없어요. 한데 여기를 보면 급등을 했던 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검색이 되었으면 10봉 이내에 급등했던 놈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 부분에 가서 눌림목과 조금 뭐랄까 물량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을 빼자 그런 차원이고 EN셀을 보면 추가로 EN셀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EN셀 EN셀을 왜 보냐면 최근에 지금 제가 EN셀로 어제 투드라마 했죠. 여기 음봉을 왜 투드라마 했냐면 최근 10봉 이내에 이렇게 고점에 있었던 종목이 한두 개 있으면 이 고점에 한번 올라간 종목이 계속 이렇게 고점에 가든지 아니면 물량 정리 차원에서 흔들어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걸리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 저점 25% 이상 갔던 점 여기쯤에서 급등한다고 깝죽깝죽 했을 때 검색이 되면 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던 물량을 조정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약간 물량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걸리면 죽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급등을 했던 여기쯤에서 만약에 급등하려고 깝죽깝죽 하고 있는데 검색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던 물량을 다 털어먹고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따라랬던 개미들 잡아먹는 그런 놈들한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등했다가 급등하는 것처럼 신호를 만약에 줬으면 검색기에 여기가 걸렸으면 여기서 이만큼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기간 내 10봉 이내에 저가에서부터 고가가 25% 이상 한 번이라도 있는 놈은 빼라. 그런 거 빼고 갑자기 급등하는 놈, 거래대금 있는 거 그런 거를 검색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오늘은 한번 보면 자 오늘은 이렇게 당임매매 2.7% 흥하해운으로 2.7%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 일벤 손익은 어제 마이너스 친 거 조금 복구를 해서 다시 양 전환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요즘은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뇌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뇌동매매를 해서 초를 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또 안전한 매매들 하시기 바라고 종합주가지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정지 뭐 여러가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이민 정책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정책 위기감 뭐 이런 것 대내적으로 겁나게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체의 도산 환율 하락 환율 급등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1,400원대 1,450원대 막 급등 국채금리 상승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있어요. 잔뜩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각별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의 기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매매의 기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만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뇌동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